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이제 쇼핑 시즌 수치가 괜찮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는 이제 FMC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이야기가 계속 주간 내내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하고,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이어지게 되는지,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과거 데이터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뭐 대체로 올랐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이 올라갈 정도로 활성화가 됐고, 돌이켜보면 11월도 증시가 빠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약간 하락하고 S&P 500, 다우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AI 버블론, 그리고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을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조가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은 싸지면 오히려 매수해야지, 이런 어떤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존의 틀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뭐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최근의 조정이 오히려 가격 부담을 낮춰줘서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제 오히려 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기 매수를 가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약간 걱정이 됐던 게 쇼핑 시즌에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혹시 비싸지 않을까? 그러면 쇼핑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할인폭을 높여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알려져 있는 수치로는 전년 대비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소비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은 최근에 AI 버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증시 올라간다. 뭐 AI가 계속해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내년도 증시 강세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아직까지는 흔들림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전망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12월에 내리고 내년도에 한 3, 4번 정도 더 내려서 최소 4번, 최대 5번 정도 추가 인하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바뀐 건 12월에 한 번, 내년도에 2번, 한 총 내년 연말까지 한 3번 정도 내릴 것 같다. 근데 이게 현실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수치면은. 근데 이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이 정도 가지고도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점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년도 금리 인하 이제 쭉 앞으로 보면 일단 12월에 내린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인하를 내년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4월에 이제 또 내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리고 그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내년도 12월에 한 번, 내년도에 총 2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1분기에는 금리 안 내리고 있다가 내년도 2분기에 한 2번 정도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관망하고, 이게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금리 가지고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좀 덜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여유를 갖게 된 게 뭐가 있냐면, 당장 오늘부터 미국 시간으로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이 종료가 돼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연준을 전당포라고 가정을 하면, 전당포에서 그냥 그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야, 아무거나 쓰레기든 뭐든 너희들 뭐 채권이든 뭐든 다 갖고 와. 내가 돈으로 다 바꿔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 이거 예전에 그 10년 안에 저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채권이 있는데, 나 이런 물건이 있는데, 그런데 다 갖고 와. 쓰레기도 좋으니까 다 갖고 와. 돈으로 바꿔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당포에서 돈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돈 가지고 소비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하면서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돼서 경제가 살아나면 오히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막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반대로 갑니다. 야, 이제 내가 그동안에 돈 내준 거 있잖아. 너희들 담보 다시 찾아가고, 그리고 돈 갚아.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와도 만기 연장도 안 해주고, 기존에는 그냥 만기 연장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 뭐 다른 물건 갖고 와 이걸로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히려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가 됐죠. 이걸 양적 긴축이라 그래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를. 근데 이제 이거를 그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겠다. 시중 유동성 흡수하는 거를 중단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냥 만기 되면 그냥 만기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태블릿 갖고 왔는데, 그러면 태블릿 일단 내주고, 다른 거 갖고 와. 다른 걸로 또 내가 그 대신 돈 다시 내줄게.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대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흡수까지, 연준에서 돈 흡수하는 것까지 중단해버리면 유동성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미국이 고소득층은 소비가 괜찮은데 저소득층은 소비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 돈 빌리는 것도 뭐 기업들 별로 좀 어려운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 고려해서 저러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저는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달러가 더 많이 풀리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번 달 초반에 이게 어필이 돼서 환율이 좀 안정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주요 종목은 이제 그냥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을 딱 보면 우리가 알파벳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없이 마이크론은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사실 아직은 찌글찌글이에요. 보시면 약간 톱니같이 돼 있잖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좀 흘러내리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불안정하게 대장주 바꿔가면,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알파벳으로 바꿔오면서 조금 회복되다. 둘 다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죽어가다가 대신 알파벳이라는 강력한 대장주, 그러니까 알파벳 쫓아가면 되겠네라고 해서 브로드컴, 뭐 마이크론 이런 종들이 살아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아직은 찝찝함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미션은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살아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과거 평균 밸류 대비 오히려 주가가 싸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시점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돌아서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근데 전통적으로 12월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제도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12월에 미국 증시가 전통적으로 강한 징크스가 있어서 이 징크스대로 투자자들이 11월에서 지난주에 그래서 증시가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12월에 올라갈 거니까 미리 사두자 이래서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가 2주 연속 빠지지 않았다. 이번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로 2주 음봉은 나와도 2주 하락은 없었거든요. 다행히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 하락을 맞고도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2주 연속 하락 없이 기존의 패턴은 유지가 됐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월간이에요. 지난달에 어쨌든 많이 빠졌거든요. 지난달 낙폭이 제법 컸다가 그나마 이제 지난 주 중에 이제 올라가서 낙폭을 좀 줄인 건데, 근데 이번 달까지 하락해지면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 여러분들 월봉 한번 보세요. 코스피 월봉 보시면 상승장이 끝날 때 어느 신호가 나오냐면 2달 연속 하락. 그러니까 2달 연속 음봉 말고 그러니까 2달 연속해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강세장이 끝나요. 그 5월선 깨지고 그 근처까지 오게 되고 연속 하락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상승장은 끝나는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플러스가 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워낙 가파르게 팔았잖아요. 저 각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달 동안 사들인 거를 그냥 한 방에 다 털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일단 그 매도했던 이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AI 거품론 때문에 한국이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봤다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신흥시장에 주식 사는 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있지만 아마도 한국이 주식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서 한국 비중이 글로벌 증시에서 높아졌을 거다. 신흥시장 쪽에서. 그래서 그 비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매도가 나왔을 거다. 이런 것들이 다 겹쳤을 거예요. 근데 일단 말씀드렸던 AI 버블론이 희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고 이런 재료를 안고 출발하는 12월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는지 오늘장부터 이 흐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는 좀 버티기, 지난주 플러스 나면서 어쨌든 버티게 되면서 이제 5주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5주 연속 음봉. 그다음에 현대차는 홀짝홀짝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홀짝홀짝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증권주는 딱 차트 봐도 이 위치에서 뭔가 돌려야 되나? 그러니까 지지선이 와 있잖아요. 20주선 보시면은 10월 이후에 20주선이 계속 지지선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것도 20주선 이 근처에서 더 빠질 거냐 돌릴 거냐 그러니까 다 기로점에 있어요. 다 보면.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외국인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살아나려면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이죠. 주포와 주도주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주도주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오늘장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가는지가 중요한데, 다만 이제 이게 시장이 좀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가면 수출주 쪽에 매수가 붙어야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자신감이 없을 때는 뭐 제약이나 방산이나 뭐 원전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냥 시장을 지그재그로 보는구나, 아니면 돌린다고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죠. 코스닥 부양책 펼친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피하고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그 해외 증시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 강하니까 해외 증시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절반밖에 못 올랐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90%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하면 또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저 올라갔던 거는 몇몇 뭐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왜곡시킨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동안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러면 몇몇 대형주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좀 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안이 어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비중 높인다, 세제 혜택 준다, 국민성장펀드, 증권사 펀드 이런 것들 조성해서 자금이 투입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에 급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종목 싸움으로 바뀔 거라고. 뭐 예를 들어 연기금이 들어오는데 잡주살 리는 없으니까 연기금이 들어올 만한 종목군들의 일단 지난주 그래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가 쫙 뿌려서 들어가졌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좀 특히 업종별 수급 동향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에 3.7% 올라간 게 그 올해 상승률 2위였어요. 그 올해 상승률 2위였는데 그 상승률 12위까지 보니까 올라가는 날이고 그 다음 날까지도 추가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충돌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면 그 다음날 또 빠지는 경우가 더 많긴 했어. 이게 겹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샀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저 정도 규모로 연속적으로 사진 않았거든요. 또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면 단타 자금이 섞이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하려고 나오는 자금들도 좀 일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테스트 해보기 딱 좋죠.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센 장으로 바뀌게 되는 건지 코스닥만 놓고 볼 때, 아니면은 그냥 단타만 들어와가지고 해집고 그냥 지그재그로 바뀌게 되는지, 오늘 장에서 이제 플러스가 나느냐, 요 여부로도 최근 들어온 자금이 단타성 자금이냐, 아니면 코스닥 부양안 믿고 중기적인 자금이 섞여서 들어온 거냐, 이런 것들을 가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금리 인하 할 것 같고, 느낌상 투자자들이 뭐 뉴스 나오는 거 봐서는 그럴 것 같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AI 우려가 좀 완화가 됐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가 월요일에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괜찮을 뻔했다가 이제 좀 뒤에 약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5주 연속 월요일에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장 이제 들어올 거냐.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11월에 16조 팔았거든요. 저 어마어마하게 판 거예요. 예, 이제 저 매도를 저거 반만 나와도 힘들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도한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나름대로 스토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 이래버리면 이제 12월에는 좀 그동안에 하락했다라는 걸 또 투자들이 보게 되면서 매수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이죠. 예,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예전에 한번 굉장히 세게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2017년도 후반부부터. 그때가 재현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 하락한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데, 이런 구도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코스피는 하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코스닥은 종목별로 쭉쭉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이 빠지고 한쪽이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반대 시소가 돼버려요.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둘 다 올라가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시소 관계가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둘 다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2017년도, 2018년도에도 코스닥 부양안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쭉 하고 밀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뉴스 한번 제가 돌이켜보면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그다음에 연기금이 얼마나 매수할지
비중에 대한 목표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 대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막 10월에, 아래 뉴스는 10월, 위 뉴스는 12월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뉴스가 보면 되게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수급 보면, 이때 당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코스닥 매도하고, 금융투자 매수하고, 다음에 하여튼 기관이 많이 사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근데 실제로 기관들이 자금을 집행해서 이제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냐. 근데 그때 보시면 한 30% 이상 거의 40%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게 떨어지게 된 게, 코스피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힘있게 올라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지그재그 정도 되고 코스닥도 쭉 올라갔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떨어진 게 코스닥 약발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냐? 그게 아니에요. 돌이켜보시면 그때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 벌일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후 이제 시장이 깨진 거지. 아마 기세 봐서는 더 갔을 거예요. 예,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따라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중 전쟁 뭐 이런 것들 이슈 터지고 하면서 그때 꺾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시장의 지수가 다 간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투신권, 연기금 이런 쪽에서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잡아보시는 게 지금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12월 시작됐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또 한 달 또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12월 중에 토크 방송을 하나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강동 토크라고 있었잖아요. 이제 빵집 토크할 때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저하고 레전드님하고 둘이 토크하는 거 막 녹음하는 거 그래서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둘이 주식 얘기하는 거 녹음한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버전으로 남양주 자가에 아이 넷 키우는 슈퍼겜이 될 뻔한 김씨 이야기를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제가 곧 사고 해서 구매하고 해가지고 할 테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념으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